시대 정신인 격차 해소를 위해서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격차 해소와 국민 통합의 경제 교실을 만들어서 오늘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과 당협위원장님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설명하고 특징 짓는 시대 정신을 저는 격차 해소라고 생각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를 강조해 왔습니다. 빈부격차,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등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격차 확대로 인해서 사회 갈등 비용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국가 과제가 되었습니다. 갑질을 당하는 을들은 양극화를 부추기는 불공정한 게임의 룰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72%는 한국의 자본주의는 진정한 자본주의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직하게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쓰라린 좌절감이 원인으로 작용함으로써 한국 사회가 분노의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엄중한 위기감으로 국가 생존 본능을 일깨워서 한국 자본주의의 실천을 저도 고쳐야 할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격차 확대를 양극화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특히 경제 양극화는 현재 정치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민 간의 갈등과 분열이 더욱 심화되고 대화와 타협을 기본으로 하는 정치가 실종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러다가는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경제 양극화와 정치의 양극화를 방치했다가는 나라의 장래가 심히 어둡게 되고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야 할 새누리당으로서도 속수 무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격차 확대, 즉 경제 양극화는 1929년 10월 24일 뉴욕 증시의 대폭락을 시작으로 자유시장 경제의 최대 위기라고 불리던 1930년대의 세계 경제 대공황을 유발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평등이 매우 심화되었는데 미국에서는 1923년 이후 6년간 최상위 1%의 가처분 소득은 63%나 늘어난 반면에 하위 93%의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4% 감소했으며 이것이 소비 여력 감소 등 경제 기반을 무너뜨렸고 대공황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경우 경제 불안과 양극화에 지친 국민들이 국수주의적 그리고 포퓰리즘적인 선전선동을 일삼는 나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나치는 1928년 2.6%의 득표에 그쳤다가 불황이 심해지던 1932년에는 33.1%를 득표해 결국 히틀러라는 희대 독재자가 집권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의회가 정치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잃었고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기부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경제 불평등이 결국 정치의 실종으로 이어지고 건강했던 국가도 격차 문제라는 내부적 결함을 치유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많은 선진국에서조차 경제 양극화로 인해서 정치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불만에 가득 찬 국민들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나라의 운명이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사안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2015년 1월 새누리당 대표 시절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국이 이대로 가다가는 20년 장기 불황에 시달리던 일본의 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를 치유하기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최고의 일본 전문가이신 서울대학교 김현철 교수님께서 저성장 시대 일본과 한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좋은 말씀을 해주실 예정인데 아주 시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도 일본처럼 초저출산 고령화의 심화와 경기 침체와 장기화로 인해서 서민층과 청년층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없어지고 좌절과 분노의 낯선 에너지가 폭발 직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어려움을 딛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권이 그야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고민하고 앞장서서 격차 해소를 위한 해결 방안을 찾아내어서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첫 모임을 갖는 격차 해소의 국민 통합의 경제 교실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무겁게 생각하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